아, 하는 김에 쭉 달려보려고 합니다. 삼별초 얘기를 조금 하다가 끊겨버렸는데, 삼별초 같은 경우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쭉 이어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애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엄청난, 대몽황쟁의 상징적인 그런 부대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삼별초가 이제 칠시무신 정권에 약간 사병 노릇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개경으로 한도했을 때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죽을 바에 끝까지 한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은 몽골한테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여몽연합군에게 진압이 되면서 어찌 보면 이것도 동족상잔의 비극이기도 하죠. 자, 자, 이제는, 강화를 맺은 다음에, 원간섭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수탈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주성을 굉장히 손상당하죠. 우원의 부마국, 부마는 사위를 뜻합니다.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왕실과 관제 이런 것들이 고려는 황제국 지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황제이나 호칭 이런 것들 이제 못 써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로 이제 다 이런 용어들이 다 격화되게 됐고, 관제나 이런 것들도 다 격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상실이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죠. 영토상실 부분을 보면, 화주지방의 쌍성총관부, 서경에는 동령부, 그리고 제주에는 탐라총관부, 이런 것들, 군사시설, 도덕부, 도호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요 지역의, 영토를 상실했다고 보면 되고요. 나중에 요 상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되어서야 수복을 하게 되는 지역이고, 요 상성총관부도 수복할 때 이성계의 아빠였던 이자춘이라는 인물이 이제 같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고려의 아주 변방의 무사 집안이 요 고려의 아주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성계에 나올 때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애들은 한반도는 이제 완전히 점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섭기에 놓이게 됐고 이제 남은 건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을 이제 정벌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정동행성입니다.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몽골에서 뭔가 기구 이런 걸 말할 때 행성이란 걸 붙이고요. 그다음에 정동 요거는 동쪽을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동행성은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다 이런 뜻인데 이때 동쪽은 일본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몽골 애들이 해전이나 이런 게 좀 경험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조선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고려에서 이런 몽골을 위해서 이제 배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원정을 2번이나 가게 되는데 2번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이제 일본으로 가는 길에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 당시에 배가 좋지도 않은데 태풍에는 엄청나게 취약했죠. 그래서 그 태풍을 겨우겨우 뚫고 이제 갔다가 일본에 이제 상륙하긴 하는데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신의 바람이 불어서 막아줬다. 그래서 이제 신풍, 그걸 이제 일본 말로는 카미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일본의 자살특공대 카미가제에 붙이게 되는 이름이죠.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특산물 이런 것들 조공을 바쳐야만 했고요. 그리고 공녀 이런 것들이 이제 처녀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어찌 보면 이제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애들한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고려 때 보면 조혼 풍습, 일찍 결혼시키는 이제 풍습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 그러니까 몽골 풍습이 유행하게 됐고요.
또 반대로 원에는 이제 고려의 양식이라고 해서 고려양이라고 하는 게 또 유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뭐 갖가지 뭐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요 소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몽골에서 이제 건너온 지금 뭔가 우리 국민 술인 것 같지만 소주가 원래 몽골에서 넘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 혼례 할 때 요 족둘이나 뭐 연지군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몽골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몽골에서 넘어온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임금님 수라상 할 때 그 수라 이것도 이제 몽골어고요. 그리고 마누라 이것도 이제 몽골어입니다. 그리고 뭐 직업을 의미하는 뭐 어미, 치 무슨 치, 장사치, 벼슬아치 이런 것도 이제 몽골에서 넘어온 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양아치란 말 있잖아요. 양아치. 양아치도 이제 몽골에서 넘어온 이 치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원래 제가 어원을 찾아봤어요. 제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뭐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양아치도 넘어온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원래 동양아치 그러니까 뭐 되게 빌어먹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구걸해서 먹는 이런 사람들을 동양아치 뭐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동이 빠지고 이제 양아치. 그래서 약간 좀 변질됐죠. 이제 사람들한테 빌려 먹는 이런 게 아니고 빌어 먹는 게 아니고 삥 뜯는 이런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의미가.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몽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다. 아 그리고 진짜 끔찍한 거 빠졌네요. 변발도 이제 막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황비용머리 있죠? 그런 변발이 유행을 했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뭐 철릭이라고 하는 몽골식 의복 이런 것도 좀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거에 맞물려서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일본에 붙어먹었던 애들이 있다면 온간석기에는 몽골에 붙어서 원나라에 붙어서 친원파들이 존재했는데 대체로 그런 애들을 이제 건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뭐 군인도 있고요, 뭐 역관, 그러니까 몽골어에 굉장히 융통했다라고 해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세자들 고려의 이제 왕세자들이 몽골에서 원나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활할 때 원에서 같이 이제 왕을 모시던 애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 왕세자가 고려로 와서 왕이 되면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건문세력으로 출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희한한 게, 좀 빼먹었는데, 몽골 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특산물 가져가면서, 매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아예 매를 공출하는 기구, 매응자입니다. 그래서 응방을 만들어서, 우리 매도 막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기도 했고, 또 이제 탐라총관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조랑말 유명하잖아요.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랑 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게, 지금도 보면 이제 유목민족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또 오일달러 이런 애들, 오일머니 이런 애들이 매사냥이 엄청난 귀족 스포츠거든요. 매를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당시 고려에서 매를 잘 키우고 이런 애들이 또 몽골에서 엄청난 출세를 하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이런 건문세족들이 대체로 이런 애들인데 아무래도 뭔가 좀 지식 수준이나 이런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호족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떨어진 애들이죠. 그래서 대체로 얘들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좀 차지하고 계속 대물림하는 이런 애들이었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이제 토지 약탈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농장을 만들었던 애들이 바로 건문세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 이 건문세족 애들이 횡포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토지를 약탈을 할 때, 그래도 고리대라는 걸 써서,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땅을 뺏는다든지, 그것도 약간 불법적인 이제 사채라고 볼 수 있는데, 건문세족은 아예 그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냥 자기들 노비종 시켜가지고 얘들한테
나무막대기 들려주고 토지 갖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진짜 때려요. 그 나무막대기 때려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땅을 뺏었어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불법적으로 뺏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같이 맞물려서 볼게, 요 검문 세력들이 불교를 굉장히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뭐 불교 사원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문화사 할 때 보겠지만, 불교계가 굉장히 좀 세속화되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좀 맞물려서 검문 세력이랑 불교계가 좀, 손을 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요거 검문 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했던 애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검문 세족이랑 불교를 같이 이제 싸잡아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교계가 당시 좀 문제가 많긴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이제 억불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를 엄청나게 이제 억제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이 사찰 이제 절들은 민가의 이제 평지에 민가 거의 근처에서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조선 때 오게 되면 전부 이제 쫓겨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 이렇게 이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